자정 0시 곳곳에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됐습니다. 통됐어요 지금요. 무슨 상황이죠? 방범 대원에게 잡힌 위반자는 파출소로 끌려갔고 유치장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나 왜 이렇게 무섭지? 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길래.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의 통행 금지. 그것은 밤에 채워진 족쇄였습니다. 37년여 동안 자유를 누릴 그 권리를 빼앗은 겁니다. 나라가 오프된 상태였는데. 야간 통행 금지법이 폐지됩니다. 불이 쓸쓸하게 꺼져가는 삼거리 이별 앞에 하나는 한없이 울었다. 추억만 남겨놓은 젊은 날의 불장난 원점으로 돌아가는 영시처럼 사랑아 야. 아니, 근데 이 노래를 듣는데 제가 살짝 눈치를 봤는데요. 네. 우리 장혜원 아나운서 영혼이 없네. 이게 젊은 사람들은 확실히 이 리듬을 못 맞추네. 맞아요. 우리 박자 많이 그렇지. 다른 사람에서 못 맞추는 게 아니라 제가 음치 박치가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너무 좋았어요. 네. 와, 진짜.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국회사를 잘 알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는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사 주제 힌트송으로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왔어. 예스. 너무 좋았어. 제가 부른 이 노래는요, 미스터 트롯이 낳은 최고의 스타 임영웅 씨가 부른 영시의 이별이라는 노래. 미스트롯 씨나온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혹시 근데 이 노래 원곡이 사실은 따로 있다는 거 아셨어요? 아이고, 노래가요. 사실은 뭐, 아니, 자꾸 왜 이렇게 이 태어난 애를 내가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71년도에 이 발표된 노래인데요. 젊은 나이에 그 세상을 떠난 가수 배호님의 유작입니다. 배호 들어보셨어요, 배호? 죄송하지만 처음. 아, 미안해요. 네. 저는 들어는 봤어요. 네. 그도 그럴 것이 그분이 이제 이 노래를 발표한 지 석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게 힌트송이잖아요. 네. 네. 제목은 영시 이별인데 그럼 무슨 내용이길래 오늘? 그러니까 영치의 이별. 네. 도대체 뭐길래 이 노래가요 발표하자마자 금지곡이 되었다라는 게 오늘의 힌트입니다. 금지곡이었어요? 궁금하죠? 너무 궁금하죠? 너무 궁금해. 본격적인 이야기는 큰별쌤이 해주시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네. 가봅시다. 네. 짠. 아니, 이렇게 맨날 정말 이 좋은 노래로 시작을 해주시니까 아, 진짜 이 프로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네. 제 한국 노래 레퍼토리 덕분에 많이 늘었어요. 진짜로. 맞네. 네. 진짜. 알고 싶던 노래는 좀 많이 많아졌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진짜로. 아니, 그랬을 때 어떻게 이 노래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하는 건 아닌데 느낌이 어땠어요? 약간 좀 한이 있는 좀 슬픈 노래. 아, 한이 있는 슬픈 한이 노래. 있는 슬픈 노래. 네. 느낌이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요, 전혀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전혀 슬픈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 일단 이 노래 제목은요, 영시의 이별, 즉 자정에 이별했다라고 하는 요 기사, 요 가사에 주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왜 자정에 이별했을까? 오. 왜 자정에? 유신 학생, 왜일까요? 아, 여러분들 지금 몰랐구나, 진짜. 되게 어색하게 쳐다보고 계시네요. 아, 그러니까요. 오늘의 게스트. 반갑습니다. 인사 좀 반가워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운대학교에서 법학 공부하고 있는 김유신입니다. 목소리 멋있어. 김유신. 할아버님이 지금 밑에 올라오면 김유신이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질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영시 자정에 이별했을 것 같아요?
먼저 큰별쌤 질문에 답변을 해보자면 네. 아마 영시의 이별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애인의 통금에 관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여자친구가 통금이 있기 때문에 좀 데이트할 때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 그러니까 나이 때는 헤어질 때 혹시 여자친구가 있거나 있었다.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 얘기 아니고 본인 얘기인데. 본인 얘기네. 좋을 때다. 뭐 여기 연애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다 아니었어요? 연애 프로그램 같은데. 예.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요? 있어요. 영시 헤어질 때 그리움 연관 있죠. 네. 자, 제가 또 다른 힌트를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제6대 국회 제40회 제11차 국회 본회의 속기록 빅데이터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국회사 빅데이터 중에서 키워드는요. 두둔두둔. 자, 이렇게 많이 떴습니다. 지혜야. 뭔가 지금 느낌이 오죠? 치안 유지에다가 뭐 네, 경찰 네. 뭐. 네, 그래서 오늘은 치안 유지, 범죄 발생, 기본권. 오, 세 개네요, 오늘.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애인의 통금과 좀 관련된 주제라고 들었는데 치안 유지, 범죄 발생, 기본권까지 나온 거 보니까 좀 분위기가 다시 진지해지는데요. 자, 이런 이미지들까지 보시면요. 진지함을 넘어 좀 심각해지실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사진 보시면요. 동제시키고. 뭔가 지금 이렇게 막고 있는 게 보이네요. 저 건너지 못함, 우선 멈춤. 지금 거리가 텅 비었어요, 지금. 사람이 안 보여. 사람 뭐야? 없네. 텅 비었어요, 지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트럭에 실려가지고 어디론가들 가고 계세요. 이렇게 지금. 무슨 상황이죠? 아, 참. 총을 들고? 그러니까 이걸 또 총까지 들고, 그죠? 와, 혹시 계엄령 내린 거 아닌가요? 그니까요. 계엄령.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느낌도 지금 군인들이 오죠. 약간 치안을 유지한다면서 사람들을 어디다가 이제 가둔 거겠죠. 그러니까 참 요즘으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렇죠. 저는 이 분위기가 많이 익숙합니다. 네, 제 기억 속에 이런 어떤 느낌들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자, 이 바리케이트를 치는 이유, 거리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이유, 바로 야간 통행 금지법 때문입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영시의 이별 노래 제목처럼 자정이면 집으로 돌아가 했던 그 시절 이야기. 근데 이거 어디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자정이면 집으로 가야 되는 이야기? 신데렐라.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 그 이야기, 신데렐라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국회 야간 통행 금지법을 폐지하다. 네. 신기한데. 근데 이게 야간 통행 금지 법이라고 한다면요. 이게 밤에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저희도 경험을 하긴 했잖아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어쨌든 가게들이 일찍 문을 닫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도 막 따라다니면서 누가 이렇게 강제로 통행 금지를 시킨 건 아니었어요. 너무 답답하고 불편했을 것 같은데. 유신 학생은 법학부 학생이잖아요. 이 야간 통행 금지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수업 시간에 뭐 잠깐 배웠지만 그래도 직접 겪은 건 아니어가지고 뭐 그런 시절도 있었구나 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요 타이밍에 제가 우리 유신 학생한테 제가 드린 숙제가 있습니다. Z세대 게스트에게 물어봐. 준비하셨나요? 네, 큰별쌤이 숙제로 내주셨죠. 네. Z세대에게 물어봐. Z세대 친구들 야간 통행 금지법을 알고 있을까요? 제가 준비한 영상 보시죠. 보시죠. 야간 통행 금지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 질서 같은 거 확립하기 위해서 국민들 통행 시간에 제한 가한 거 아닌가? 그 시간에 통행을 하다 적발될 시에 파출소에 구금되거나 어떠한 처벌을 받은 우리 엄마 아빠 세대의 법이라고 알고 있어. 예전 70년대, 80년대에 치안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지 않았을까? 다음 12시 이후에 집 밖에 나갈 수 없다면 뭐가 제일 불편할 것 같아? 가장 크게는 생명과 직결된 일들이 우선 걱정될 것 같아. 예를 들어 뭐 구급차라든지 병원 같은 것들이. 12시 넘어서 일 끝나는 사람들이 밥도 못 먹고 그런 게 불편할 것 같아. 산책하러 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못 나가니까 불편할 것 같아. 만약에 야간 통행 금지법이 부활한다면 어떨까?
개인의 자유를 좀 너무 심하게 침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선호하지 않는 편이야 난. 치안 유지 목적이라 해도 12시 넘어서도 범죄는 일어날 수 있으니까 별로일 것 같은데? 민주주의에서 기본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침해하는 느낌이라서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우리 Z세대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 있어봐. 그러면 야간 통행 금지법 그 시대를 겪어보신 분? 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아니 선생님은 나를 못 너는 왜 나를 봐? 왼쪽 운동. 저는 그래도 나이 씨는 같이 손을 들어주셨더니 이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가만 있어. 그럼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야, 아니 저는 왜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역사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역사가 아니라 제 삶이에요. 제가 저도 그때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인데 그냥 12시 그 집은 이제 자고 있죠, 제가. 네. 자고 있는데 얼풋 자는 중에 뭔가 뭐 이렇게 울려요. 잠결에 이렇게 울려요. 그럼 반드시 우리 아빠가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게 뭔지 몰라. 저희 아버님이 이거 뭐야? 이 소리. 이 소리. 그러니까 잠결에 이러면 우당탕탕보다 아빠가 들어와요. 맞아, 이 소리. 밤늦게 이 소리 난다. 예. 되게 좀 이렇게 어렸을 때 이 소리를 들으면 좀 이렇게 무서운 무섭죠. 느낌. 무서워.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어린 마음에 제 삶 속에 남아 있는데 오늘 그걸 좀 자세하게 네. 역사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 제도가 도대체 언제까지 있었던 거예요? 자, 1945년 광복 이후부터요. 1982년까지 무려 37년여 동안 야간 통행 금지법이 존재했습니다. 오 마이 갓. 왜? 너무해요. 왜? 어떻게 37일도 아니고 37년 동안 누가 0시에 이별을 한 거야? 사일이 그러니까요. 뭐 시기에 따라 변동은 좀 있었지만 대체로 밤 12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가 통행 금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네. 와, 나 어제 진짜 새벽까지 달렸잖아. 이런 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기네요. 밤 10시쯤 되면요. 라디오에서 차분한 음악과 함께 여자 성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내 목소리는 역시 아니다. 우리 목소리의 여신, 우리 또 이 장현 아나운서님께서 자 그때의 모습을 한번 좀 연상하면서 한번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만 집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어른들은 말 안 해도 알아서 귀가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는요, 바빠집니다. 이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 거리가 정말 난리 북새통이었습니다. 난리 나지. 그러니까 야간 통행 금지 시기에는 이제 대중교통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택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 앞에서만 놀아야겠네요. 집 앞에서. 그렇죠. 코로나19 방역수칙 때문에 밤 10시면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곤 했잖아요. 그때랑 비슷한 풍경이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19하고는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당시는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행금지 시간인 밤 딱 12시만 되면 아까 들었던 소리 있죠? 맞아요. 네. 그죠? 이거. 이 소리. 무서워. 아, 근데 이게 좀 무서운 소리 아닌가요, 이거? 약간 대피해야 된다는 느낌이. 아니, 왜냐면 이 소리가 밤에도 나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뭐 무장공비 막 넘어오고 나올 때도 이런 사이렌 소리 나거든요. 진짜 안 가면 혼난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런 어떤 소리가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곳곳에 아까 사진으로 보셨듯이 철제 바리케이드 딱 설치가 됐고요. 곧이어 2인 1조 방범대원의 그 소리 나 안다. 맞아. 그 있죠, 이게 호각 소리. 그 호각 소리가 밤에 정말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호각 소리가 들렸다. 그 얘기 뭐냐면 걸렸다. 걸렸다 이거. 누가 걸렸다. 이거 부르는 멈추라는 얘기거든요. 예, 이 걸렸다. 이게 각 집마다 다 들려. 제가 얼핏 그 기억이 나요. 뭔가 담벼락을 막 튀어가는 어떤 그런 소리. 그리고 그걸 쫓아가는 호각 소리. 이게 진짜 어렸을 때 잠결에 진짜 들려요. 예. 진짜 어떡해. 국회 방송
스토리 다큐 현대사 그날에서 당시 시대 상황을 담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정 0시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곳곳에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됐습니다. 거리는 쥐죽은 듯 조용했고 이따금 울리는 방범대원들의 딱딱이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왜 하는 거야? 여기 뭐 누구 있으면 나와라 이건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의 통행 금지. 그것은 밤에 채워진 족쇄였습니다. 아까까지는 좀 뭔가 좀 재밌는 노래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제가 듣기에. 아, 진짜? 술 먹다가 야, 씨, 걸리겠다. 이게 숨어있다 걸리면 웃길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안 그럴게요.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걸 상상했는데 절대 아니. 리얼이네요. 다르네요. 요즘은 저 경찰분들이 되게 친절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때는 무서웠어요. 네, 무서웠을 무서웠기 것 같아요, 때문에 진짜. 이런 데 걸렸다? 에이, 그럼 진짜 어떻게 무섭죠.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일단 방범대원한테 적발됐다. 그럼 일단 파출소 갑니다. 근데 이 당시 파출소 되게 무서웠어요. 예. 그리고 이 통행금지가 해제되는 새벽 4시까지 갇혀있게 됩니다. 그리고 직결 심판을 받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벌금을 내야 돼요. 예. 벌금을 낸 후에 풀려납니다. 죄목은 야간 통행 금지법 위반. 벌금 내고 나와야 됩니다. 네. 말씀하신 그 직결 심판은 정확히 아까 심판은 알 것 같아요. 심판은 그 뭐 경기에서 할 때 심판이 있고. 심판보다 그렇죠. 뭐예요? 좀 알려주세요. 네, 알려주세요. 국회 용어사전 직결 심판이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서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고 간이하게 즉시 심판하는 절차라는 뜻입니다. 약식 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딱 걸리면 크리스티안 어디서 살아요? 멕시코. 네, 멕시코. 멕시코라고 하고 도망가야지. 네. 자, 심지어 야간 통행 금지 시간에는요, 대박. 비행기도 착륙할 수 없었습니다. 아, 진짜? 맞습니다. 밤늦게 도착하는 그런 비행기는 네, 우리나라에 내릴 수가 없으니까 일본이나 대만, 홍콩, 알래스카, 하와이 등으로 다시 갔다가 그 시간 맞춰서 그 시간 맞춰서 돌아와야 되는 이런 우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와. 네. 그렇게 비효율적일 수가. 아니 나라가 오프된 상태였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시간 낭비, 기름 낭비,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났네요. 진짜. 맞습니다. 자, 이 야간 통행 금지로 벌어진 다양한 사건들 카더라 통신으로 더 다양하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제일 신나는 시간. 왔다. 우리 기자님 왔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나희 기자입니다. 여러분, 저 소품 챙겨야죠. 왜요, 왜? 아예 바로 나왔어.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다 카더라 소식을 전하러 나온 김나희 기자입니다. 어허. 여러분,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것 무엇일까요? 네, 약봉투는 약봉투. 약봉투! 아이, 그냥. 맞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약봉투가 있습니다. 오호. 그런데 이 약봉투에는요, 누군가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안 돼. 또 뭐 우는 거 아니에요? 또 좀 휴지 좀 준비 부탁드립니다. 때는 1971년. 어머니 곽 씨는 하나뿐인 젖먹이 딸이 설사와 발열로 신음하자 늦은 시간에 약을 사러 나갑니다. 하지만 약국 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그녀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당연하겠지. 아니,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자정이 넘었기 때문이죠. 벌써 통행 금지 시간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곽 씨는 통금 시간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게 됩니다. 그렇지. 문제는 경찰관이 곽 씨를 폭행했다는 겁니다. 곽 씨의 비명에 놀란 남편은 허겁지겁 현장으로 달려왔고요. 아이가 아프다는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경찰관은 과연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아이가 아프다는데 당연히 집으로 보내줘야죠. 그러니까.
그랬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곽 씨와 남편은 현장에서 그대로 파출소에 연행이 되었습니다. 집에 안 가고 파출소 갔다고요? 네, 위반이니까요. 아. 네. 그래서 이들 부부는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왔다며 제발 보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만 경찰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끈질긴 호소 끝에 5시간 만에 방범대원의 이 감시를 받으면서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5시간 후면은 솔직히 그냥 동금 시간 끝나서 보내준 그러니까. 거지 사정이 있어서 보내준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아픈 얘기는 어떻게 됐어요? 네, 홀로 남았던 아이는요. 엄마와 아빠를 찾아 온 방을 헤매며 울었고 눈물 자국이 얼룩진 얼굴로 문지방에 쓰러져 있었대요. 네. 얼마나 공포스러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 아이한테는 진짜. 맞습니다. 그지만 이 상황에서도 방범대원은 부부가 파출소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죠. 결국 아픈 딸을 안은 채로 파출소로 돌아왔고 즉결 심판을 받은 후 벌금을 내고서야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곽 씨는 폭행을 당한 탓에 5일간 치료를 받아야 했고 아이는 이후 한 달여 동안 고열과 설사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자세한 이야기는요. 큰별쌤이 전해주실 겁니다. 김나희 기자였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슬픈 얘기하고 가요? 진짜 안타까운데요? 아니 요즘 같으면은 그런 사연이 있으면 아마 경찰분들께서 그래요? 순찰차 타시죠? 태워주셨을 하고 거예요. 태우다가 데려다 주셨을 거예요. 너무나 다른 시대네 진짜. 와 정말 이 정도로 엄격한 법이었다면 아까 나희 씨가 불러준 노래 영시의 이별 이게 왜 금지곡이 되었는지 느낌이 오시지 않으세요? 네. 그럼 알 것 같아요. 0시에 이별하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너무 늦으니까 이미 집에 가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그래서 금지곡을 시킨 거네요. 맞습니다. 영시의 이별 이게 야간 통행 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거죠. 노래가 통금 위반을 부추긴다. 그러니까 23시에 이별 이 정도면 괜찮은데. 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길래 그러니까. 이런 법이 생긴 건지. 자, 근데 사실 이 야간 통행 금지는요, 전근대 시기에는요 대부분의 국가가 이 치안상 이유로 통행 금지를 실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조선 시대부터 이 도성 안에 이 치안 유지와 또 화재 예방 등을 위해서 야간 통행 금지를 시행했습니다. 종을 28번 치는 인정으로 통금을 시작했고요. 33번 치는 파루로 해제를 알렸던 겁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요. 1401년 5월에 처음 등장합니다. 순작법을 엄하게 하였다. 삼군부에서 청하기를 이제부터 초경 3점 이후 오경 3점 이전에 순례를 범하는 자는 모두 가두게 하소서 하여 그대로 윤허한 것이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진짜. 네, 요거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순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건은인 거예요. 예, 순작이라고 하는 거는요. 야간에 군사들이 거리를 다니면서 순찰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초경 3점 이후 오경 3점 이전은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몇 시에서 몇 시냐.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된 시간이 몇 시라고 했죠? 4시. 새벽 4시잖아요. 네. 이건 똑같아요. 시작이 몇 시냐면 오후 8시입니다. 이건 더 했네요. 어떡해. 자, 이후 이 조선시대 통금 시간은요,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이 경국대전을 보면요, 2경 후 5경 전, 즉,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 좀 뒤로 밀렸네요. 오후 8시에서 오후 10시로 10시. 조금 더 뒤로 밀리게 된 겁니다. 네, 살짝. 네. 살짝 풀어주긴 했지만 네. 좀 조선시대엔 광복 이후보다 좀 더 이른 시간부터 통행이 금지되었네요. 당시에도 통행 금지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았나요? 좀 아까도 이제 여기 지금 뭐 있지만 가두게 하소서 뭐 이런 말 있죠. 무서워. 이제 이거 오게 가두는 거죠, 뭐. 야간 통행 금지를 어기면요. 일단 날이 밝기 전까지 가두었다가 지금은 벌금 내고 나오죠. 네, 이 당시에는요. 곤장을 맞습니다. 곤장. 네. 곤장이 뭐냐면 맞는 엉덩이 맞는. 엉덩이 까시오 하고 이거 빡.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십자가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그거. 네, 빡 맞는 거예요. 아니 네. 그러면은 그렇게 맞느니 벌금 내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아요?
곤장 안 맞아봤죠? 안 맞아봤죠. 네. 좀 맞아봤어요. 프로그램 때문에. 진짜요? 그 외국인들 대상으로 뭐 체험을 시켜준다고 막 이러는데 엄청 아프고 그 상태 막 맞아. 안 되잖아. 네. 물 뿌리고 맞진 않았잖아, 그지? 그것도 있어요? 더 아파요. 옛날 사극 보면 물 뿌리고 맞는다고요. 진짜 아프겠다. 만약에 이제 저는 연예인인데 방송 활동을 해야 하는데 몸이 생명인데 자국이 나면 안 돼요.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뭐 연예인이고 뭐고 높으신 분이어도요 벌은 받았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태종 1년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검찰총장급인 이 대사원 직급의 이원이라는 사람이 통금 시간을 어겼습니다. 이때 이 당시 이제 신분지 사회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이 아니라 그 집안의 노비. 노비가 대신 대신 노비를 잡아 가둔 후 아침이 되어서야 풀어주게 됩니다. 봐준 거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후 이원은 물론이고요. 이원을 차마 체포하지 못한 관리까지 모두 파직되었습니다. 봐줬다 이거죠. 아니 그 밤에 좀 돌아다녔다고 고위 관리를 자른 정도면 진짜 엄청 엄격했네요. 그럼요. 엄청 엄격한 거죠. 이 조선시대 그 야간 통행 금지는요, 쭉 이어지다가 갑오 개혁이 실시되었던 그 다음에 을민년이 되겠죠. 1895년입니다. 이 근대화 분위기 속에서 그 인정과 파루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드디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라진 법이 네. 해방된 이후에 다시 생겨난 거네요. 맞습니다. 광복 후 미군이 이 한반도에 진주하게 되고 야간 통행 금지가 다시 부활을 한 겁니다. 1981년 12월 8일 내무위원회 회의 속기록으로 그 이유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속기록 키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속기록 키워드는요, 바로 지령입니다. 지령이면 명령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과연 도대체 누가 이 지령을 내렸을까요? 해방 후에는 일본 식민지 정책 아래에서 해방된 한국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고 질서 유지를 위해 1945년 9월 8일 주한미제 24군 사령관 하지 중장의 지령으로 서울과 인천 지역에 오후 8시부터 이길 오전 5시까지 통행 금지령을 선포 시행. 그러니까 지령을 내린 게 미군이었네요. 근데 뭐야?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입니다. 그렇네요. 그죠? 와, 엄청 깁니다. 그죠? 치안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이유였죠. 그리고 이 미군이 남한 곳곳으로 진주하는 시점에 맞춰서 전국으로 계속 이 야간 통행 금지는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남북 분단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야간 통행 금지는 계속 유지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1945년이면 이제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이 된 해인데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는 얻지 못했네요. 그렇죠. 야간 통행 금지는요, 정부 수립 이후에도 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계속 지속이 됩니다. 1954년 4월에 야간 통행 금지와 관련해서 경범죄 처벌법이 제정이 되죠. 그러면 그 전에는 이제 야간 통행 금지가 법으로 지정이 된 건 아니었나 봐요. 이전까지는요, 군사적 조치로 시행이 되었고요. 1954년에 사법적 근거가 생긴 겁니다. 1960년대 들어서면서요,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일부 야간 통행 금지가 완화가 됩니다. 1964년 1월 18일 0시를 기해서요, 제주도 일정 범위에 걸쳐서요,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가 됩니다. 치안 상태 좋고 생업인 뭘 해야 될까요? 이 제주도민들? 고기잡이. 그렇죠. 맞습니다. 고기잡이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통행 금지 시간에 일해야 되는 이 제주도의 특수 사정을 고려해 준 겁니다. 와, 근데 그전에는 밤에 고기잡이도 못했던 거네요. 그러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밤에 이렇게 그 해변가에 가면 왜 바다 위에 이렇게 불 켜놓고 어업 활동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야간 통행 금지가 그때가 활발한 시간인데. 그러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자, 여러분, 이 대한민국 국민에겐요, 모든 행동을 각자 결정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렇죠. 당연하죠. 그죠? 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심야에 극장을 가거나, 혹은 새벽에 산책하거나, 뭐,
뭔들 못하겠습니까? 뭐든 할 수 있잖아요. 모든 행동에 이 자유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에 대한 자유가 무려 37년여 동안 유보가 된 거예요. 맞아. 네. 맞습니다. 근데 또 모르겠어요.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면 그냥 당연한가 보다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싫어했대요. 너무 싫었대요, 이게. 이 야간 통행 금지법은요, 사회 공공질서 유지와 이 질서 확립을 위해 생긴 법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국가 안보, 더 나아가 이 사상 통제와 정치적 저항 세력 억압을 위해서 국민의 시간과 공간을 제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상의 자유를 누릴 그 권리를 빼앗은 겁니다. 빅데이터 키워드에 기본권이 있어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했는데 그런 의미였군요. 맞습니다. 결국 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야간 통행 금지 해제를 위한 논의가 시작이 된 거죠. 1964년 1월 25일 방일홍 의원회 14인은요. 야간 통행 금지 해제에 관한 건의안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국회가 정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기본적 헌법적인 어떤 이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국회의원들께서 정말 많은 법을 만들고 있고 만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 같아요. 자, 어떤 주장이었는지요? 당시 기사를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시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방 의원은 앞서 제주도의 통금 해제 조치가 좋은 결과를 가져온 사실을 지적하면서 동 건의안의 제안 이유로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유린한다. 그렇지. 통금 제도를 설정한 45년 9월 당시는 치안 유지를 그 이유로 들었으나 지금은 치안이 확립돼 있다. 그렇지. 특권 층에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고 서민 측에만 적용되어 그들의 활동 의욕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등을 들었다. 기본권을 좀 가장 먼저 첫 번째 언급을 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저 3번 보세요. 특권 측에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고.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이게 딱 사인을 올리면 일단 다 걸려요. 네. 좀 이렇게 높은 분들이 있으면 이제 경찰이 그렇겠죠. 신분증 보겠습니다. 나 여기서 일한 고의 이거 하면 가세요. 차 좀 가져와봐. 그래서 딱 모시고 집에까지 이렇게 주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기서 지금 그냥 뭐 서민층, 힘없는 서민층만 이게 그냥 갇혀가고 말이야. 새벽 4시까지 거쳐 있고 이거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 기사가 지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방일홍 의원은요, 통금 제도는 국민에게 정신적 압박을 주고 있을 뿐, 맞아.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필요 없어진 법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필요 없는 거 맞잖아요. 솔직히 맞죠. 밤에서 어떤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은 그냥 괜찮잖아요. 근데 범죄 취급을 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좀 어떻게 됐을까요? 자,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이 국민의 기본권을 자유하는 야간 통행 금지법 없애주세요. 속으로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 빵. 시기상조다. 시기상조야, 시기상조. 네. 무슨 시기상조? 말이 안 돼, 진짜. 정말. 얼마나 좋아해야 돼, 뭘. 그러니까. 따라서 내무위원회로서는 본 건의안에 대하여 그 근본 취지에는 찬동을 하나 우리나라 현 실정에 비추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위협 등을 증대시켜서는 아니 되겠다는 견지에서 전면적 해제는 역시 시기가 상조하다고 판단. 그대로 채택할 것이 아니라 야간 통행 금지 해제 조건이 구비된 지역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만장일치로 합의하였던 것입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좀 속상했어 제가 지금. 저도요. 그러니까 내무위원회는요, 야간 통행 금지 제도는 다른 나라의 유례가 없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일단 인정합니다. 그럼 받아들여야지, 그죠? 하루빨리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해야겠다는 원칙의 전원 이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상조. 무슨 소리야. 논리적으로 저는 이해는 안 돼요. 네,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한 박자 쉬고 가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점차적으로 해제를 하자라는 합의안을 내놓은 거네요. 그렇죠. 네. 이에 따라서요, 1964년 울릉도, 1965년 충청북도, 1966년 경주시와 충남 유성 및 경기, 그리고 이 충남을 제외한 전 도서지방의 야간 통금이 일부 해제가 됩니다. 예, 아까 쌤이 야간 통행 금지 완전 해제는 82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한 박자를 너무 지었네요. 제11대 국회인 1981년 11월 6일 김한선 의원외 24인은 다시 야간 통행 금지 해제에 관한 건의안을 발의했고요. 1982년 1월 5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를 의결하면서 6일 0시일기에 그제서야 야간 통행 금지법이 폐지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드디어. 자, 그런데요, 이 사실 당시 국회 건의안 내용은요, 1964년 건의안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럼 왜 1964년에는 안 된 거고 1982년에는 되는 걸까?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예. 이제 그것이 알고 싶... 저는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아한 빡자씨, 또 빡자씨. 오케이. 자,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그알 그겠사 그것이 알고 싶냐?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야간 통행 금지법 전면 폐지. 왜? 64년에는 안 됐고 81년에 됐을까요? 자, 우선 81년 건의안에서 눈에 띄는 이전과 아주 살짝 달랐던 내용을 찾아냈습니다. 예, 궁금하네요. 영시 아나운서 한번 읽으시죠. 네. 중요한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진흥과 특히 올림픽을 앞둔 현 시점에서 야간 통금과 같은 관광 저해 요소는 제거되어야 한다고 봄. 통금으로 인한 국가의 대외적인 이미지 손상을 개선하는 데 있음. 그러고 보니까 이 시기적으로 1981년이면은 86년에 그 아시안 게임 그리고 88 올림픽을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표현을 한 거네요. 맞아요. 86 아시안 게임과 그리고 88 올림픽 앞두고 관광 발전을 막을 수 있는 요소는 어떻게 보면 없어진 거네요. 그렇지. 예. 왜냐면 만약에 그 상태에서 동금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국제 행사를 진행을 하면 많이 어렵지 않을까요? 그쵸. 예. 그래서 없어진 겁니다. 그게 결정적인 이유라고 했어요. 네. 오늘은 짧았죠? 예. 끝이에요? 아니, 근데 저 한 질문이 있어요. 예. 크리스찬. 예. 그 멕시코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네네. 우리나라 이거 밤 문화가 어떻던가요? 밥 문화요? 밤. 밤. 밤 문화. 밤 문화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새벽 2시인데 오후 2시처럼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다니고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그렇죠. 멕시코에서 볼 수 없는 그림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렇죠. 이런 과거 있었던 거는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렇죠. 제 생각에 예. 억지로 그렇게 억압당하다가 사람들이 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좀 같이 클로징 한번 해보시죠. 예. 오늘도 내일도 그렇지. 그것이 알고 싶냐?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국회에서 발차기 하는 거 싫어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사라질까봐 걱정됐어요. 조용히 사라질까봐. 아니, 근데 진짜 지금 외국인이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당시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갑자기 12시 사이렌이 울려. 그리고 나가면 잡혀간대. 이게 되게 창피한 거거든요, 이게. What's happening?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겠네. 그래서 이제 아까 64년은 안 됐고 81년, 82년에 된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당시 건의안을 발의하신 그 김한선 의원님, 그분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2년도에 서울 국제박람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와서 볼 때는 야간 통행 금지가 있는 나라가 딱 세 개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하고 터키하고 칠레. 근데 82년도 내년에
당장에 국제 박람회가 있고 그다음에 86년 아시안 게임이 있잖아요. 88년 올림픽이 있다면 다른 외국에서 오면 이건 미개국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외적인 그 나라의 위신도 회복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정도만 치안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건의안을 내게 된 것이죠. 그 해제해도 별 치안에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인식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된 거예요. 바다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별로의 치안에 문제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그 제주도에 시행을 해본 거고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충청북도를 해보니까 치안 단계는 또 오히려 줄었다. 그래서 이젠 전국적으로 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그 국민들의 생각이 들죠. 생활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건 최소한의 규제 방법이기 때문에 도덕성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시해야 되지만 최소한의 법은 반드시 지킬 줄 아는 그런 젊은이들이 되어가지고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네. 정말 생생한 증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야간 통금 해제의 이유는요, 사실 다양합니다. 저번에 한번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3S 정책 아시나요? 3S요? 쌈장. 네? 쌍추. 쌈장, 삼추. 만 생각하고 있어요. 3S. 첫 번째가 스크린, 스포츠, 네. 섹스. 요 세 가지가 3S 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 독재 정권이 이 국민의 관심을 정치로부터 눈을 돌리게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야간 통행 금지법 폐지도 역시 그 3S 정책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우민화 정책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다른 금기의 해방으로 좀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두환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강제로 진압하고 지금 들어선 정부이기 때문에 뭔가 정통성이나 이런 명분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완화시켜 줘가지고 우리는 달라 이걸 어떻게 어필하기 위한 그런 방법의 하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의도가 어쨌건 간에 야간 통행 금지법 폐지 이후에요. 대한민국에는 정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사람들이 자정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 잃어버렸던 4시간을 되찾게 되면서요. 자유를 만끽하면서 거리를 활보했고 지금 크리스찬 이야기한 오 마이 갓 여기가 한국인가 뭐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버스와 지하철도요. 자정 이후 연장 운행, 택시도 철야 영업을 합니다. 철야 영업 간판을 내건 가게도 등장했는데요. 당시의 일상, 딱 해지가 되었을 때 그 일상 영상을 한번 보시죠. 통금이 해제됨에 따라 국민 음악이 달라졌어, 음악이. 사이렌 아니죠? 그렇지. 또한 눈에 띄게 활기차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수도권 치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 발생률은 연 평균 증가율인 8%에 비해 1.2%나 떨어졌고 교통사고 역시 2%나 줄어들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통금 해제와 더불어 우리 국민의 질서의식이 오히려 높아졌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통금 없는 도심의 밤은 평온하면서도 활기에 차 있습니다. 화려하네요. 야간 통금이 해제됨에 따라 24시간 경제활동 시대의 문이 열렸습니다. 백화점이나 시장에서도 영업시간을 연장 조정했고 특히 서민층의 야시장은 자정이 가깝도록 성실을 이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야 관광버스도 등장해서 호젓하게 야경을 즐길 수도 있게 됐습니다. 진짜 근데 우려했던 거랑은 달리 범죄도 줄어들고 했다는 거 보니까 뭔가 영업시간을 늘리면서 좀 뭔가 경제적으로 효과를 좀 본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이번에 코로나 여기도 지금 시간 단축하니까 소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자영업자분들도 너무 힘들어하셨고 그죠? 똑같습니다.
이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가 되면서 고용이 늘고 소비 심리는 당연히 살아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야간 통행 금지 그 시간에는 비행기 어떻게 된다 그랬죠? 못 떠요. 그건 진짜 최악이에요. 착륙 못하죠. 자, 드디어 이제 비행기의 이륙과 착륙 시간도 자유로워집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해외 관광객의 입국도 당연히 늘었겠죠. 자, 그리고 자, 드디어 이 연장선상에서 1989년 이것이 등장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애용하고 있는 이곳 뭘까요? 크리스찬. 클럽. 클럽. 예. 밤에만 할 수 있어요. 그렇네. 또 밤에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낮에도 할 수 있고 밤에도 할 수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어요.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정말 밤에 12시 넘었을 때 네. 여기 없으면 너무 불편해요. 동네마다 있습니다. 정답, 크리스찬. 편의점. 정답. 네, 맞습니다. 24시간 편의점. 자, 모니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영업 국내 첫 편의점 등장. 24시간 문을 열어 생필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국내 첫 등장. 화제가 되고 있다. 지금도 뭐 사실 우리 밤이 좀 안전하게 느껴진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편의점이 늘 불이 켜져 있으니까. 맞아요. 그죠? 우리 외국인들이 진짜 좋아하는 면인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있겠네요. 야간 통행 금지 그 기간에는 불가능했죠, 이게. 나올 수가 없었죠. 본격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밤 문화가 시작이 됐네요. 표정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빛이 있으면 또 그림자도 존재하는 법이죠. 항상 이게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이 야간 통행 금지 해제 이후에 유흥업소의 영업시간 연장으로 또 향락적인 사회 환경이 조성되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국민의 기본권과 이 자율성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여기는 정말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겁니다. 정말 이렇게 37년간의 그 기본권이 제한되어 있던 것들을 풀어냈던 그 출발점이 바로 국회였다는 것. 자, 이 국회가 나서서 야간 통행 금지 해제를 외친 이유가 바로 그것일 겁니다. 국가가 국민의 시간을 통제한다는 것,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야간 통행 금지 요 해제에 대해서 한번 너무 재밌지 않았나요? 너무 재밌어요. 그죠? 네, 참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놓치지 않는 맨 마지막 마무리, 오늘의 우자랄 한마디. 오늘 나는 이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 나는 우리가 잘 몰랐던 이별의 역사를 알게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별의 역사? 이별의 굉장히 역사? 시적이네요. 그러네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별의 역사라는 게 사실 뭐 12시가 되면 뭐 헤어져야 됐던 연인들의 이별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국민의 기본권을 좀 침해하는 그런 구시대적인 관습과 이별한 게 아닌가. 그래서 세게 나오네. 잠깐 나랑 끝내자. 나 더 할 수 없어요. 아니, 정말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네네. 그죠? 진짜, 네. 그러네요. 저랑 진짜 좀 네. 비슷한데 오늘 나는 우리가 잃어버린 6년 2개월에 대해 알게 됐다. 6년 2개월? 네. 그게 4시간의 그 통행 금지 시간을 37년 동안 계산을 해보니까 6년 2개월의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소름! 우와! 계산 너무 잘하네. 대박! 그 시간이면은 정말 경제 발전도 할 수 있고 뭔가 무궁무진하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우리나라가 국민의 자율성과 국민 그 기본권을 박탈하면서까지 얻은 게 무엇인가 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규칙 6년 2개월 맞아요? 이거 맞나 확인해 주세요. 6년 이게. 야. 맞아요. 와. 만약에 아니면은 저 오늘 안 나온 걸로 아까 쓸 수 없으니까. 아까 밑에서 계산기로 하더라고요. 대박. 강력했습니다. 네. 크리스찬. 오늘 나는 정반대인 대한민국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네.
왜냐면 저는 이제 한국에 왔을 때 2014년이었잖아요. 근데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자유롭고 새벽에 사람들이 놀고 밤 문화가 너무 살아있고 치안도 너무 좋고. 맞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나 보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 오늘 이 역사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나 지금 이 시기에 한국에 오게 돼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예원 씨?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 오늘 나는 앞으로 우리의 역할을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 국회의원 분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한마디가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해 나가야 될 역할에 대해서 법을 잘 지키면서 그 안에서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야, 진심으로. 내 진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역할을 하는 이 국회에 참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제가 해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소감도 궁금합니다. 우잘무 국회사 인스타그램과 국회방송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알게 됐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최태성 선생님의 사인이 담긴 역사 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전의 당첨자는 각 응모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우잘알 국회사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12시 넘었다. 가자. 추억만 남겨놓은 젊은 날의 불장난 원점으로 돌아가는 영시처럼